자,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 7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7이 점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짧게 할게요. 이게 뭐 조금 보다가 보니까 와, 이게 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는 좀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게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 요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문제풀이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시문 설명만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뭘 설명하냐면 점도의 개념을 설명하죠. 점도, 개념.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쵸?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가 흐를 때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다. 뭐 이런 개념이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그래서 이제 쓰임새, 그래서 필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뭐 거기 얘가 막 나와 있는데 인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뭐 석유, 플랜트의 배관 설계 뭐 이런 데 사용된다. 그렇게 해서 파이프가 있고 거기에 뭔가 흘러가면 점도 계산을 좀 잘해야지 파이프 크기를 정하든 길이를 정하든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긴 문단이죠. 긴 문단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설명합니다. 개념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층류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자, 층류라고 하는 거 개념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원형의 파이프예요. 자, 밑에까지 원형의 파이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물이 꽉 차서 흐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꽉 차서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층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자, 마찰이 어디가 가장 크겠어요? 마찰은 이 부분이 크지 않겠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면이랑 닿는 부분이 마찰이 크겠죠. 자, 이 가운데 부분은 마찰의 영향이 가장 작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중심점이라고 싹 생각할 때 중심점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중심점 부분이 가장 마찰이 적을 것이고요. 자, 옆에 있는 이 파이프의 면과 닿는 부분이 가장 마찰이 심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물은 이걸 속도로 나타내보면 얘는 이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겠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자,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죠? 자, 약간 이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마찰이 작으니까 얘는 빨리 흐를 것이고 옆에는 되게 천천히 흐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마찰이 있는 부분은. 그래서 그걸 층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때 흐름의 속도는 관의 중심부로 갈수록 빨라지고 원통의 중심에서 가장 빠른 속력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흐르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벽에 가까워서 세 번째 줄에 써 있네요. 벽에 가장 가까워서 표면에 맞닿아 있는 층은 정지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얘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빠르게 흐른다. 자, 빠르게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걸 층류라고 하는데 자, 요 층류를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이게 전단응력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전단응력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전단응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전단응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 가상적인 동심 원통으로 구성된 액체에서 각 원통들이 이러한 층들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봐봐요. 자, 아까 내가 이 그린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 어떤 애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떤 애는 이렇게 굉장히 속도 차이가 큰 거야. 얘는 속도 차이가 되게 큰 애가 있어요. 자, 이런 애가 있다고 치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완만하고 얘는 좀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죠. 그쵸?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큰 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는 속도 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애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애는 속도 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애죠. 그쵸?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애는 자, 층들의 속도 차이에 의해 힘을 받게 되는데 이를 전단 응력이라고 한다. 이때 유체의 흐름을 구성하는 동심 원통을 따라 속도 차이가 나는데 전단 능력은 이런 속도 차이의 기울기는 전단율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단율이라는 게 나와요. 자, 전단율. 자, 전단율이라고 나오는데 전단율은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얘가 속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얘가 이제 이 부분이 중심부예요. 자, 중심부. 자, 요 중심부.
요 중심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표면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표면, 요 표면. 여기는 중심이고 중심에서 표면으로 가는 걸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는 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가장 이게 중심인 부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닿았으면 내가 아까 여기는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있겠죠. 또 어떤 애는요. 자, 여기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물질은 점도가 다른 물질이겠죠? 그렇죠? 자, 중심에서 표면으로 나갈수록 점점 이게 이제 그 속도가 줄어드니까 여기는 멈춰 있다고 했으니까 0까지 가겠죠? 그쵸? 자, 뭐 어떤 애는, 자, 여기 이제, 요런 애를 생각해보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쳐보고. 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치? 물질마다 이게 이제 가파름이 좀 다를 거예요. 그쵸? 가파름이 다른데, 자, 이게 결국에는 어떤 느낌인 거냐 하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거는 이제 전단 응력을 더 크게 만드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중심에서 이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폭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단율은 기울기인 거예요. 이 기울기.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인 겁니다. 자,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의미가 자,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기울기 크다는 건 자, 속도차가 크게 나타난다 라는 뜻이겠죠. 그치? 자, 이게 전단율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단율이라고 하는 건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결국에 극단적으로 이 표면 부분에는 0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자, 그 차이가 갈수록 크게 나타나는 걸 전단율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중심은 확 빨리 내려가는데 얘는 안 붙어 있는 거나 천천히 내려가는데 붙어 있는 거나 이렇게 있을 때 전단율은 뭐가 커? 확 빨리 내려가는 애가 전단율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요. 그러면 얘네 둘은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요 말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그림과 함께. 자, 그러면 이 전단율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래프로 식으로 나타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전단 응력은 자, 전단율에다가 뭐를 곱하게 돼 있느냐 하면 비례상수를 곱하게 돼 있답니다. 자, 근데 이 비례상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비례상수가 바로 절대점도가 되는 거예요. 자, 절대점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절대점도로 가겠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러한 전단 응력은 이런 속도 차이의 기울기는 전단율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자, 전단율이 커지면 전단 응력도 커진다. 그래서 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있는데 따라서 전단율과 비례상수의 곱으로 전단 응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요 비례상수라고 하는 건 어떤 그게 점점 커질수록 뭐가 더 숫자가 변하는 걸 비례상수라고 하잖아요. 이때 비례상수가 바로 점도인데 이게 점도라고 했는데 점도 중에 절대점도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점도에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상대점도, 하나는 절대점도야.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식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 식을 잘 알고 계셔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그럼 다음 문단. 자, 세 번째. 자, 절대점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절대점도를 설명해요. 자, 절대점도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푸아즈라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자, 얘는 푸아즈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자, 요 푸아즈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푸아즈라고 하는 이 단위는 실제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1g의 어떤 유체가 1초에 1cm를 갈 수 있는 자, 이 이동하는 상태 이걸 우리가 1푸아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킬로그램이고 얘를 미터라고 바꿨어요. 시간 1초인 건 똑같고요. 그쵸? 자, 지금 요 단위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해보면 자, 이게 사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푸아즈 단위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있거든요. 1kg이고 미터 곱하기 미터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시간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m를 뭐 몇 초에 걸렸다 라고 하면 2초를 1초로 바꿔야 되겠지, 그치? 1초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2초면 2초를 분모로 놔야 될 것이고 길이를 2m 지나갔다 라고 하면 이거 2m라고 분모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이 마이너스 승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은데, 자, 이 푸아즈 상수라고 하는 거, 푸아즈 이 단위, 상수? 푸아즈란 이 단위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무게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이나 길이를 이게 분모로 둔 그런 모양이야. 자, 그런데, 1푸아즈라고 하는 애가 질량, 길이, 시간을 이용해 나타나면 1kg 곱하기 미터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시간의 마이너스 1승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자, 이거의 의미는 사실은 요 제시문에는 안 써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이게 물의 절대 점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물의 절대 온도가, 자, 8.9에 10의 마이너스 3승 P래요. 근데 이게 몇 도? 25도씨에서 이렇게 절대 점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의 절대 점도를 재는 과정은 좀 복잡한가 봐. 내가 이거를 잘 알겠니? 나 국어 선생이야, 얘들아. 내가 이거를 잘 알겠어. 모르는데 물은 이걸 수치를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대. 자,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 물의 이 수치가 중요해요. 왜 물의 수치가 중요하냐면 이게 요걸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 근데 이걸 매번 모든 물질들을 다 저걸로 측정하는 건 너무 어렵겠지. 그래서 뭐를 이용한다? 상대 점도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대 점도라고 하는 걸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서 저기 그 그림에 여기 오스트발트 점도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되게 쉽죠? 이거 오스트발트는 그냥 여기다가 액체 넣어놓고 요게 이 길이도 알고 요 길이를 통과하는 시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치?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물이 일정한 길이를 몇 초에 이걸 통과해서 물이 쌓이느냐 요거를 측정하는 기계야. 그래서 이거 안 그려도 되겠죠? 그쵸? 안 그려도 돼. 자, 그런데 얘가 상대 점도를 구하는 공식이 약간 좀 기발한 거죠. 그쵸? 그래서 상대 점도는 자, 여기 일정한 부피. 자, 일정한 부피. 그래서 길이와 반지름이 알려져 있는 원관. 그리고 여기 뭐 길이와 그쵸? 여기서 이제 소요 시간. 자, 이거를 측정하는 건데, 여기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DT2분의 DT1이라고 할게요. DT2분의 DT1. 약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봐봐요. 얘가 물질 2의 절대 점도이고 얘가 물질 1의 절대 점도예요.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얘가 물질 2의 절대 점도이고 얘는 물질 1의 절대 점도입니다. 선생님, 팔에 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점점 글씨를 더 못 써요. 자, 그래도 알아봤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단위가 뭐가 나오겠어요? 단위 안 나오죠? 이거 무차원수예요. 그쵸? 무차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3,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1.5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 왜냐면 절대점도 분의 절대점도 같은 단위를 분모 분자에 놨으니까 얘는 단위가 안 생기겠지. 무차원수. 단위가 안 생기겠지. 3m 분의 1m는 그냥 3분의 1이지 3분의 1m니? 그렇게 안 하잖아. 그치? 자, 요런 걸 우리가 무차원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 점도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어디다가 기준이 되는 걸 넣느냐면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걸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다가 물을 넣은 거야. 물의 점도를 넣은 거야. 응?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한 번은 아까 이게 무슨 이름이 오스트발트 이 점도기에다가 한 번은 물을 넣었어요. 자, 물을 넣었더니 했더니 무슨 수치가 만약에 한 2가 나왔다고 쳐봐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측정하고 싶은 물질 1을 넣었어. 예를 들면 무슨 엔진 오일이라고 해보자. 엔진 오일을 했더니 얘가 1이 나왔어. 그쵸? 1이 나왔어. 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뭐를 곱하면 될까요? 자, 여기 아까 물 절대 점도 구해놨잖아. 여기다가 물의 절대 점도를 곱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측정하고 싶은 엔진 오일의 점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점도를 이용해가지고
상대 점도와 그리고 물의 절대 점도를 알고 있으면 요 DT2에다가 물을 측정하기만 하면 다른 물질들, DT1에 있는 다른 물질들의 절대 점도를 구할 수 있죠. 뭐를 이용해서? 물의 절대 점도를 이용해서. 그렇죠? 다시 말해볼게요. 자, 다시 다른 물질 뭐 할까? 석유. 자, 물이 1이야. 물이 1인데 석유가 한 2 나왔어. 그치? 그러면, 그러니까 답이 2가 됐잖아. 요 상대 점도가, 이부차원수가 상대 점도 2 나왔지? 그러면 물의 절대 점도에다가 2를 곱하기만 하면 이 기름, 석유의 절대 점도가 측정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상대 점도를 이용해서 절대 점도를 구하는 방식을 알게 된 건데, 맨 마지막 문단에서는, 자, 이건 일단 지워도 되겠죠? 자,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문단에서, 자, 요런 방식으로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방식으로 구하는 게 좀 어려우면,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데, 자, 이런 거야. 자, 여기에 물이 차 있고요. 여기에 석유가 차 있다. 석유가 차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쳐했을 때 여기다가 조그만 구슬 하나를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똑 떨어뜨리는 거야. 똥 떨어뜨리면 여기서부터 탁 떨어지는 속도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애를 딱 떨어뜨려. 그러면 똥 하고 떨어뜨리겠죠. 그쵸? 여기서 이제 다른 조건들은 맞춰야 돼. 온도도 맞춰야 되고 다 맞춰야 돼. 그리고 이 구슬은 반드시 같은 구슬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밀도가 같아야 되거든요. 너희들 밀도 차이에 의해서 가라앉는 거 알죠?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라앉아야 되니까 얘네들, 여기 있는 액체들보다는 밀도가 큰 아이여야 될 것이고, 얘의 밀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물에서 만약에 얘가 몇 초가 걸렸어. 그러면 물에서 몇 초가 걸렸을 때 아까 물은 절대 점도를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 비례식으로 쓰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얘가 여기 떨어진 시간, 자, 여기에 물의 시간, 내 물의 절대 점도는, 그러면 여기 얘 시간, 아이씨 이거는 얘가 떨어진 시간,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이거 X 물질이 물의 시간, X의 시간, 내 얘의 X의 절대 점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것도 비례식으로 그냥 구하는 방식이겠죠. 그렇죠? 이게 맞는지 몰라. 안 써있어. 안 써있는데 이런 거겠지 뭐. 그렇지?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점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서 밀도를 알고 있는 작은 공이 기준 액체 및 점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시료 액체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유관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그래서 낙하하는 공의 반지름은 액체가 들어있는 원통형보다 훨씬 더 작아야 된다. 이거 훨씬 더 작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 옆에 아까 측류라는 게 있었잖아. 측류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갈수록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가 가장 속도가 빠르잖아. 속도 가장 빠른 데다가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야. 요거를 측정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긴 해. 그치? 실제 시험할 때 정확하게 중간에 떨어뜨리는 게. 그쵸? 실험이 쉽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육안으로 관찰된 제한된 높이의 공낙하법 실험에서는 기존 액체는 식용유 같이 상당히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물질의 점도는 온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므로 온도와 함께 지진다. 그러니까 온도 무슨 습도 이런 것들도 습도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다른 조건들은 다 맞춰놔야 되겠지. 다른 변인들은 다 통제를 해놔야 요거의 값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제시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제시문이 아니라 무슨 수치가 남아있고 공식이 남아있어서 좀 어렵게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그냥 비교하는 거야. 절대 점도라고 하는 거 살짝 간단하게 설명해놓고 이걸 상대 점도로 구하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인 비례식으로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점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달 수 있는 건 달 텐데, 근데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선생님 그 댓글 다 잘 못 달아요. 선생님이 평소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핸드폰 탈을 되게 못 쳐. 되게 못 쳐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 이거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